집 CCTV가 잡은 불륜 현장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CCTV로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오후 제가 출근한 사이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 남편은 분명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화면 속 그는 낯선 여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끼는 우리 부부만의 공간에서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평화로운 집 일상의 시작. 6년차 결혼 생활.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맞벌이로 꾸준히 살림을 꾸려왔죠.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자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 토스트, 따뜻한 커피.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죠.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부장님이랑 거래처 미팅이라 좀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너무 잦은 거 아냐? 건강 챙겨.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 생길 거야. 다음 주말엔 내가 가고 싶다던 그 레스토랑 예약할게. 민수는 미안하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아무 의심 없이 미소 지었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죠. 가방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현관문을 잠그고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배달 온 손님과 남편의 이상한 대화.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죠. 우리 집 초인종이 눌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 덕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배달인가? 저는 별 생각 없이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초인종 카메라가 비추는 현관 앞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달원이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죠. 누구지? 잘못 찾아온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민수가 문을 연 겁니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와 함께 민수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했습니다. 잠깐, 민수가 회사에 있다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죠. 저는 서둘러 거실 CCTV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집엔 거실과 주방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반려견을 키우려고 설치했던 건데 키우진 못하고 그냥 두고 있었죠. 화면 속 민수와 그 여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서류 같은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업무 관련인가? 그럼 왜 집에서?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짓,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의심스러운 행동.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료가 뭔가 물어봤지만 대답도 제대로 못했죠. 화면 속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서류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는 살짝 몸을 뒤로 뺐지만 여자는 웃으며 뭔가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도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 저한테 보여주던 그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해일 거야.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죠.
여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집 구조를 훤히 아는 것처럼요. 여자는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산 오렌지 주스였어요. 컵장을 열고 컵 2개를 꺼내는 모습까지.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잘 알지?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혀 낯설어하거나 말리지 않았어요. 여자가 주스를 따라 민수에게 건넸고 민수는 고맙다는 듯 받아 마셨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자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서요. 여자의 손이 민수의 팔을 감쌌고 민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게 뭐야?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급기야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직감과 호기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6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낯선 여자와 우리 집에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 사실인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진정해, 김지현.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았죠.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대체 얼마나 자주 만난 거야?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조였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출 때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우리 침실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침실까지? 우리 부부만의 공간까지 침범했단 말인가요? 저는 악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녹화 영상 확인, 충격과 분노.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하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장을 확인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죠. 귀를 대보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민수의 낮은 목소리.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문이 열렸고 거실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뭔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여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회사 간다며? 거래처 미팅이라며?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살폈죠. 당신 누구야? 제가 여자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나가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제지하지 못하고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집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황급한 해명 시도. 여보, 진짜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민수가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다 봤어. CCTV로 다 봤다고. 뭘 봤는데? 당신이 저 여자 집에 들이는 것부터 소파에 앉아서 스킨십 하는 것,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됐어? 대체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업무상 필요해서 집에서 만나고 키스한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나 진짜 믿었는데. 당신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밀쳐냈죠. 설명해. 제대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는 회사 후배야. 마케팅팀에 있는. 그래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같이 맡았어. 그러다 보니 자주 연락하게 됐고. 그게 집에 데려올 이유가 돼? 카페에서 만나기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보자고 했어. 거짓말. 카페에 노트북 들고 가면 되잖아. 제 반박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둘이 사귀는 거지. 아니야. 민수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키스는 뭐야? 어깨 감싸 하는 건? 설명해봐. 그건 술을 좀 마셔서. 술? 낮부터?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웠다. 증거가 더 쌓이면서 불륜 전모 드러남.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바보 같아 보여? 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것 봐. 여기 저 여자가 우리 집 냉장고 열고 주스 따르는 거. 처음 온 사람이 저렇게 편하게 행동해.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로 들어가는 거. 침실까지 간 거 다 찍혔어. 화면을 보여주자 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이것만이 아니야. 난 더 확인해 볼 거야. 지난 녹화 영상 전부 다. 저는 TV를 켜고 CCTV 앱과 연동했습니다. 큰 화면으로 지난 일주일치 녹화 영상을 검색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일 전에도 그 여자가 왔었어요. 그날도 저는 출근했고 민수는 재택 근무한다고 했었죠. 화면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달 온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 일주일 전엔 더 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이게 뭐야? 이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 계속 만났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민수를 향해서요. 민수는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대체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뭔데? 왜 바람을 피운 거야? 사귄 건 아니야, 정말로. 그럼 뭔데? 그냥 놀아난 거야? 그게 더 나아? 민수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민수의 옷가지를 끌어냈습니다. 가방에 막 집어넣었죠.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당장 나가라고. 아내의 혼란과 가족 내 긴장. 민수는 결국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모욕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죠.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도 없어. 하지만 내가 오해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를 줘.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스킨십.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새벽 3시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뭐? 자고 있었어? 잘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그 말 그만해. 지겹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지금 친구 집에 있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거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바람 폈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혼해야지.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한 결심, 가족 보호와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증거가 명확하네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는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 번만 만나자고 애원했지만 거절했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한 번만 봐줘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다시는 민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라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신뢰해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시부모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만난 민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대 50. 이해 없으시죠? 판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우리는 정식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연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나갔죠. 에필로그.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직장도 더 큰 회계법인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컸죠. 지연아, 잘한 거야. 그런 놈이랑 평생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맞아. 너 훨씬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민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자와도 결국 안 됐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둘 다 퇴사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구나. 저는 더 이상 민수에 대해 미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CCTV가 진실을 알려줘서요. 만약 몰랐다면 계속 속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자유롭고 외롭지만 당당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상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든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